안녕하세요. 여기 평화박물관 스페이스 99의 박만우 관장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노래, 멋진 공연을 선물해 주신 듀오 솔솔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저도 좀 무슨 얘기를 할까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연주에 푹 빠져버리느라고 좀 그랬습니다. 지난 일요일 불의의 그 참사 이후 다들 가슴 한구석에 정말 뭐 납덩이 같은 걸 다 안고 계시고, 또 아까 솔솔 연주자들도 얘기했습니다만 각자의 방식으로 애도하고 있고 다 그러실 텐데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지금 이 전시장에서 볼 수 있는 잃어버린 땅, 무등이와 그리고 바람이라고 하는 이 전시와 연계해서 얼마 되지 않은 올해 그 책을 출판한 김영화 작가의 무등이와새 부는 바람 그 그림책 그 북토크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그 제주도 서귀포시 안동면 그 동광리 무등이와새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정말 그곳에 따뜻한 햇볕 또는 바람, 그리고 그 산안개의 습기,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매우 흐뭇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토크를 진행해 주실 평화박물관 반원법 행위자 열전 조사 출간위원회 이제 조사위원으로 계신 임진영 선생님, 4.3에 관해서 많은 연구와 조사를 하고 계셔서 오늘이 또 작가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많이 또 이렇게 꺼내주시리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전시를 방금 그 서두에 말을 해주신 조지은 기획자 또 이 훌륭한 전시를 꾸며주었습니다. 본인 자신도 작가로서 과거에 믹스라이스 그리고 최근에는 이끼 바위 꾸루루라고 하는 또 컬렉티브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뭐 최근에 카셀 도큐멘트까지 갔다 오신 아주 훌륭한 작가죠. 근데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바쁜 시간에 이런 또 전시까지 계획해주고 북콘서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 다 총괄해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 공간은 이렇게 전시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픈 근현대사의 그 과거사와 관련되어진 일들을 특히 대표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반원법 행위자 열전을 출간하고 있고 조사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그 또 학술적인 또는 현장 작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계셨는데 안 보이는 평화박물관 측의 한원구 교수님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런 전시를 끝이 준비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좀 박수로 한번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북토크인 만큼 김영화 작가의 그 무등이와새 부는 바람을 출간해 주신 그 이야기꽃 출판사 그렇죠? 대표님 오늘 오셨나요? 네, 그렇죠. 제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대표님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북토크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를 맡은 임지영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도 초대받아서 너무나 기쁘고 김영하 작가님 그림책 보고 너무 감동받았고 또 제가 그림책이 너무 좋다고 얘기했더니 여기 우리 원화 전시회를 먼저 보신 선생님들이 원화를 봐야 된다고 그림책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좋다고 그래서 와서 전시 공간을 봤더니 또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작가님 오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박수로 네. 무등에 부는 바람을 쓰고 그린 김영화라고 합니다. 네, 서울에서 첫 전시라서 이제 제주도에서만 계속 있다가 서울에서 이런 전시를 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 이렇게 또 대단하신 분들 뵙게 돼서 더 좋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지금 제가 지금 이 유튜브가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실시간 라이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 라이브로 나가는 이 동영상에는 저희 얘기하는 것과 뭐 그림책 영상이라든지 자료화면 같이 나갈 걸로 부탁을 드렸는데 잘 연결이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여러분 이 뒤로 보이는 이 그림들이 그림책의 그림들이에요. 예, 그림책의 한 장면들 그림이고 제가 그림책을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림책을 보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림책을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이런 그림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책에 있는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책은 제주 4.3의 동강리에서 벌어진 일 그래서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주 4.3의 동강리라고 하는 곳에서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셨는지 작가님한테 한번 그 이야기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우등리와시라고 하는 데는 그 서쪽에서 남쪽 내려가는 쪽 제주도 거의 남쪽에 가까운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삼방산이 바로 내려다보고 그다음에 뭐 사계 앞바다가 있는 그게 전부 다 근처에 있고요. 서산 때 피해를 많이 본 곳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마을이라는 명칭을 앞에 대표적으로 붙일 수 있는 마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잃어버린 마을들이 서산 때 흑해령으로 전복하고 사람들을 학살당하거나 죽거나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재건되지 못해서 영원히 없어진 마을이 된 데를 잃어버린 마을을 특징을 해요. 그게 한 230여 군데라고 파악이 되고요. 그 중에 아까 대표적이라고 말했는데 희생자도 많았지만 그 마을이 원형을 거의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지 않은 대신에 밭이 됐어요. 그 집터들은 그대로 밭이 됐고 밭으로 남아있고 사람들의 개발하고는 조금 멀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학살터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외지 사람한테 팔리지도 않았고 대부분 다 그 집주인들이 소유하고 있거나 뭐 그 동네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어서 거기가 여전히 그대로 그 길을 유지하면서 그 터를 유지하면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잃어버린 마을들이 대표적인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법 큰 마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등이와 답사를 정말 여러 번 가고 자주 가고 했었는데 농사를 계기로 조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는 여름 내내 살고 작년 올해 수도 없이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갈 때마다 분위기도 틀리기도 하지만 갈 때마다 뭐 다른 분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걸고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농사 지을 때도 그렇고 책이 만들어지게 된 거는 시작은 정말 여기 뭐 몇 분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같은 예술가들 하시는 분들이 술 먹다가 사삼에 대해서 막 진지하게 얘기하다가 우리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술을 만들어서 그 영혼들을 위로하는 재단에 올리면 어떻겠냐 장난처럼 말한 게 시작이 돼버렸어요. 정말 선생님 조금 크게 말씀해달라고 지금 그래요? 마이크가 없어서 제 목소리가 좀 나시긴 네. 그 지금 제주 4.3의 그 서귀포시 인덕면 동강리, 안덕면 동강리, 안덕면 동강리의 무등이와시라고 불리는 마을이에요. 그 제가 왓이 뭐냐고 물었더니 왓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마을을 말하는 어떤 구역을 말하는 그런 제주도 말이고 무등리, 무동은 춤추는 아이라는 뜻에서 시작된 말이거든요. 춤추는 아이. 왓은 또 돌이 많은 밭을 뜻해요. 돌이 많은 밭. 돌이 많은 구역이나 그런 지대를 뜻하는 건데 그 실제로 농사해 보니까 돌들이 엄청 많이
그 저희가 많더라고요. 제주도 네. 가면 이렇게 보게 되는 돌담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돌담밭 그런 아니에요. 네. 밭에 자갈이 많다는 아, 뜻이에요. 이 자갈. 작은 네. 자갈들이 많아서 그거를 그렇게 그러니까 돌담하고 다른 그런 예, 자갈이군요. 다른, 예, 자갈이에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무등이왓에서 동강리에서 조종사를 시작하신 거죠. 그 같이 갔다 오신 이 조종사를 좀 전에 술 마시다가 그렇게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탄미협 제주 민해총 이런 이 제주 4.3 탄미협에서 진행된 일에 대해서 같이 진행 과정을 그 기획자분 주진님께서 그러니까 저도 보셨다고. 궁금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제 저는 4.3미술제 참여하면서 탐남협에서는 4.3미술제 참여하면서 사실 이제 그 답사도 같이 다니고 그러거든요.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길이 아닌 것 같은 곳을 막 다녀요. 산에 그런 그 중요한 장소 같은 데를 직접 가보고 이러는데 항상 제주도 작가들은 배낭을 메고 가다가 가방 안에서 꼭 사과나 배나 술을 꺼내서 꼭 제를 지내시거든요. 그게 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항상 가방에서 그런 게 쑥쑥 불쑥불쑥 나오면서 그 장소마다 제를 지내면서 다녔던 게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런 행동이 일부러 이렇게 준비한 게 아니라 항상 있었던 일처럼 늘상 일상적인 일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육지 작가로서는 그런 경험이 그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나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거리감이 좁혀져 있지 않거든요. 자기 가족이 당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근데 이제 제주도 작가들은 그게 이제 가족이 당했든 당하지 않던 간에 굉장히 가깝게 느껴져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시게 된 건가요? 네. 그게 작업을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이 조농사 프로젝트. 네. 프로젝트는 그래서 일단 한번 무등유앗이 좀 대표적이기도 하고 원래 무등유앗이 조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다른 마을에 비해서. 그래서 제주도는 술이 조로 술을 담갔거든요. 조로 만든 쌀이 술. 없어서. 네, 네. 네. 쌀이 없어서 조로 술을 담가서 그러면 정말 예전처럼 예전에 키우던 그 밭에서 조농사를 다시 시작해보면 어떠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조농사를 한번 기획하고 처음에 될까 했는데 정말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술까지 나오게 되고 그 미술하시는 분들이 조농사를 미술하는 사람도 있고 탐나 미술인협회는 저희는 미술 쪽의 사람들이고 제주 민해총은 또 문학하시는 네, 분들도 있고 공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하고 같이 협업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조농사 경험에서 힘들었던 일, 뭐 나누고 싶은 일, 기억나는 일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름에 김 매는 것도 힘들고 수확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렇게 기획한 대로 안 나오는 거. 태풍이 있거나 아니면 뭐 참새가 먹거나 아니면 날씨가 안 좋아서 오늘 해야 될 일을 오늘 못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앞에를 딱딱딱 정할 수 없는 게 농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를 보면서 매일 밭에 다니면서 상태를 보면서 파악하고 그 다음 일정을 잡아야 되는 게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여럿이서 해야 되는데 그거 시간 같이 맞추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런 조농사의 과정이 이 그림책에 지금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게 날짜 이렇게 진행과 함께 힘들었던 과정, 정말 태풍에 막 조가 쓰러지고 그 다시 막 일으켜 세우고 그런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주셨는데 그렇게 힘든 조농사를 지으면서 그림도 그리시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네 어떻게 또 이렇게 조농사 짓고 지은 다음에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아니면 그 지는 과정에서 스케치를 하신 건가요? 첫날 씨 뿌리고 두 번째 가서 재 지내고 돌아오는데 뭔가 나도 저 스스로한테도 제이 같은 기록을 남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들고 다니는 드로잉북에 스케치 노트에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10장쯤 그리고서 뭔가 이것도 엮으면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초반에는 거의 그날 갔다 오면 그날 밤에 완성하고 일기 같은 형식이었어요. 진짜 일기처럼 그렸거든요. 밭에 갔다 온 날 그리고 갔다 온 날 그리고 하다가 한 중간쯤 가서 이게 책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출판사 대표님한테 그림을 보내봤더니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더니 괜찮다고. 너무 좋아하시죠. 네,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그냥 이 형식 그대로 가자. 그리고 새로 그리지도 말고 이 노트 그대로 완성하면 더 느낌이 현장의 느낌이 더 날 것 네. 같다 해서 그대로 진행하게 됐어요. 저희 전시 공간이 지금 여기가 그림책 원화들이고요. 뒤 옆방에 가면 이 무등이 왓이랑은 또 다른 그림들이 있고 또 영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조농사 과정이랑 여러 가지 것들이 무등이 왓의 영상이 활동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보면 바로 그 그림 그리시는 그 장면 하나하나가 바로 영상 속에 살아 있으니까 비교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조농사 지으면서 그림 그리고 그런 과정이 되게 독특한 그 작업이시기도 한데 사실 그 전에 김영하 작가님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전에 하셨던 원래 전공이 처음에 조소로 시작하셨다고 네. 그래요. 그래서 조소로 시작하셨고 설치 미술 작업 같은 것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자료가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나가고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영하 작가님 하셨던 것들이 재료들이 되게 독특해요. 실을 가지고 많이 작업하셨고 처음에는 천에다 바느질 작업도 하셨어요. 그래서 천에다 바느질 작업하고 실 작업하고 하면서 그림책도 같이 이제 그림책 작업을 하시기 시작한 거죠. 첫 번째 그림책이 뭐였었나요? 큰할망이 있었어라고. 네. 큰할망이 있었어. 조금 소개해 주시면. 그거는 제주도 설화 중에 설문대 할망이라는 설화가 있어요. 근데 그 설화에 설화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책이 그 설화에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제주도를 창조하고 자연이 그런 풍부한 자연을 만들어 주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파괴하고 계속해서 변화가는 모습을 큰할망의 입을 통해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너무 파헤쳐지고 있구나라는 말을 너무 하고 신비한 장소. 저희도 제주도 가면 정말 이 장소 자체가 신비한 장소이고 정말 소중하고 여기 이 장소가 훼손되어가는 아픔을 육지것이라도 육지것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육지것들도 느끼게 되는데 그럼 제주도 토박이는 뭐라고 불러요? 육지것에 반대되는 말은 뭔가요? 네. 반대말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럼? 네. 촌의 따위, 시의 따위 이렇게 정도나 할까? 그러니까 촌의 이게 아이. 동강리 무등이와 또 이 중산간 마을인 거잖아요. 이 중산간 마을, 제주 4.3에서 이 중산간 마을에서 이렇게 학살이 마지막에 일어날 때 그 해안가로 왜 내려가지 않았느냐. 근데 해안가로 내려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위에 것들, 윗마을 것들, 뭐 이렇게 부르는 또 그 안에서의 지역 감정들 그런 것 때문에도 생겨난 것은 몇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제주도라는 이 신비한 장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비들을 이 그림책으로 많이 주고 계세요. 그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책이 노랑의 이름이었어요. 그렇죠? 노랑의 이름은 좀 개인적인 체험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그림책입니다. 이 노랑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림책의 제목도 그렇고 딱 그 그림책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 뒤에 이렇게 이 그림을 보시면 노란 색감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노란 색조를 많이 쓰시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노랗기보다는 누런색인데 땀의 색이기도 하고 바른 노란색. 약간 그런 느낌이 좋아서 그런 노란색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색을 쓴다면 저는 노란색이고 이번에 이 무등야새 부는 바람은 또 좋으니까 저랑 색깔이 똑같아요. 똑같아서 그 색만 쓰게 됐어요. 거의 다른 색 없이. 사실 제주도 그러면 제주도를 대표하는 색깔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주도 하면 딱 생각나는 색깔이. 저긴 제주도. 제주도. 그러면 그러면 잘 말씀 못하시게 저기 전면
박사님, 제가 제주도 그러면 딱 생각나는 색깔이 뭐? 아니, 네, 제주도 그 옆에 선생님 제주도 하면 무슨 색깔이 떠오르셨나요? 네. 저기 갈색, 네, 네. 감색. 아, 감색, 갈색, 감색이요. 네. 저희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이거 작업하고 계시는 선생님은 제주도 동백꽃 색깔. 네, 선생님 이거 동백꽃 배지 들고 네. 계십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제주도 그러면은 검은색이 떠올랐고요. 돌 검은색. 그 다음이 이제 유채꽃 색깔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채꽃 노란색이었는데 그 유채꽃 노란색이랑은 다른 이 바래 노란색이 정말 좋았어요. 예, 참 특이한 색깔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노란색에 비밀이 있다고 제가 오늘 들었어요. 네. 비밀을 선생님께. 제가 주로 쓰는 색이 보통 제가 판을 많이 그리니까 밑색으로 많이 쓰는 색이 물감으로는 잘 안 나와요. 제가 원하는 색이 안 나와서 저는 맥심 커피, 알커피를 물에 녹여가지고 그 색을 썼을 때 조금 더 다양한 색이 나와서 거의 제가 쓰는 이 책에도 그냥 맥심 커피 네. 그거 말해도 되나요? 너무 놀랍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 굉장히 커피예요, 놀랐는데 커피. 조금. 이 신비한 약간 바래 노란색이 맥심 커피, 알커피.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K커피의 맥심 커피의 그 알갱이 색깔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사실 이 색감보다 더 중요하게 와닿는 게 이쪽 그림을 보시면 다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섬세한 펜화잖아요. 펜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펜을 되게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연필로는 많이 안 그렸던 것 같고 펜 그리고 판화 이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펜으로 서걱서걱거리는 느낌이 좋아서 펜을 많이 쓰기도 했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펜은 틀리면 안 되잖아요. 저는 거의 밑그림 없이 그리거든요. 거의 바로 그리는 연필 스케치 위에다 그리시는 게 아니고 네, 저는 바로 그냥 거의 네. 그냥 구도 정도만 연필로 대충 잡고 여기 이곳 지금 선생님 여기 와서 작업 직접 네. 하신 거죠? 저기 지금 여기는 안 보이지만 저쪽에 나무 그림이 더 좋잖아요, 여러분. 벽에다가 이거 그린 거 이거 하는 것은 너무 아까워하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어떻게 지우냐고 막 그러시는데 선생님 안 아까우시대요. 이거. 별로 아깝진 않습니다. 선생님 특이하게 이 모자도 직접 뜨신 거죠? 네. 그러니까 실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실로 굉장히 커다란 설치미술, 조형미술 하신 거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선생님 그 김영화 이렇게 치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되게 특이하게 느꼈던 게 그 실로 설치미술 작업을 하시면서 선생님이 그 실을 가지고 굉장히 단단한 작품을 만드세요. 간단한. 근데 쇠나 철로 만들면 되지. 왜 이걸 실을 가지고 만드냐. 그리고 이거 오래 안 가는데, 사라지는데. 근데 선생님 오래 안 가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네. 자연적인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이나 실, 끈, 아니면 덩굴 이렇게 약간 선적인 라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주로 쓰게 되다 보니까 오래 가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설치하는데도 좀 애로사항 같은 게 있긴 한데 거의 철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모든 작품에 거의 실, 끈, 덩굴 이런 류로만 쓰고 있거든요. 휘어진 나무 네, 그대로 네. 예, 나무 질감 가득. 그래서 펜도 그 연장선이라고 약간 생각이 드는 게 펜도 약간 선적인 게 모여서 면이 되고 그게 모여서 색이 되고 라인이 되고 이런 감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사 같은 경우 이미 재료 자체가 단단한데 그게 아니라 부드러운 실을 가지고 단단한 걸 만드시고 또 사실 펜 같은 건 굉장히 날카로운 건데 이 날카로운 펜을 가지고 굉장히 따뜻한 그림을 만드셨어요. 이게 너무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사이 어떤 공통점 같은 것도 있어 보이고요. 네, 되게
그리고 선생님은 그 조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설치 미술도 하시고 이렇게 그림책도 그리시고 선생님 그림책을 보면서 이제 이걸 기획하신 그 조진호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그 일러스트랑 회화의 경계가 없는 예, 그러한 작품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동감했거든요. 선생님 이런 여러 다양한 예, 그러한 장르나 다양한 종류의 미술 작품을 경계를 넘나드는 것 아니면 그 사이의 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저는 제가 이거저거를 다 하다 보니까 경계가 없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조소를 전공했지만 시를 더 많이 쓰게 된 것도 그렇고 제 작품은 회화도 아니고 공예도 아니고 설치도 아니고 애매한 다 중간선에 걸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경계가 없는 것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제 그림이 약간 일러스틱하게 된 거는 그림책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일반 회화랑은 제가 회화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더 깊게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그렇게 되는 게 그림책에 영향이 크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 그림책, 오늘 북토크이기 때문에 무등유와 새 부는 바람, 이 그림책을 하나하나 이제 장면을 넘겨가면서 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그림책을 이렇게 그림책의 그림을 보는 거랑 그림책을 전시 공간에 보는 거랑 저희가 받는 느낌도 굉장히 다르지만 직접 그리신 분은 어떤지 궁금해요. 네, 여기 전시를 해놓고 전시실에 오시니까 전시를 꾸밀 때 어떠셨어요? 그쵸. 책은 아무래도 인쇄는 그 원화를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책 3개를 내면서 계속 원화절을 했던 이유도 그거고, 컴퓨터 그림이 아닌 이상 실제로 볼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인쇄랑은 또 다른 하나의 뭐를 거치지 않고 직접 1대1로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느낌이 저는 원화전 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원화전은 항상 꼭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전시 그림을 여기로 책의 그림을 여기로 옮기면서 책은 하나씩 그 다음 장면을 볼 수 없이 이렇게 걷는 기대감이 있는 가 반면 전시는 이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 분위기를 그 공간에 맞춰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 그림책을 볼 때는 그 옆에 이야기랑 글이랑 같이 보잖아요. 근데 그림책을 보면서 그림책을 보신 분들 중에 어떤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 어떤 문장, 또 그림이 기억에 남는 그림 그런 게 있었으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제주분들부터. 네. 그림 아직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 그림책을 혹시 보신 분 있으면 네, 혹시 손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이렇게 날리는 그 장면. 네. 조가 날리는 장면. 네. 조 날리는 장면이 지금 이 뒤에는 이쪽에 저쪽에 있는 장면입니다. 네. 조가 날리는 장면이 좋았다. 또 다른 그림책 보고 오신 분 혹시 있을까요? 네. 책에 보면은 이제 조를 수확을 해서 지금 실제로 올해 2회째 농사지만 이제 올해도 수확을 해서 이제 곧 뭐 누룩과에서 이제 술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준비될 텐데 술이 다 작년에 만들어지고 나면 사실 그 무등유화 주변에 작은 동굴에 사실 피해 있었던 곳이죠. 그 학살의 나쁜 기억과 관련되어지는 곳인데 그 졸업 비전, 그러니까 증류주죠. 도수가 높은 증류주를 사실 그 안에 이렇게 보관하고 나중에 제도 지내는 그 장소를 동굴 안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이 또 거기가 그 천연자원으로 보호되는 그런 지역이어가지고 관련자 몇 분만 들어가시는데 그 안에 동굴 속에 그 명암, 새덩어리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그냥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장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림책을 읽으면서
이제 문장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은 사람 시민 사라진다. 그 삼촌 성함이 어떻게 뜻이죠? 홍춘호. 예, 홍춘호 삼촌이 하셨다는 그분이 이제 이 뭐 조농사 과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안내하는 과정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신 것 같은데 그 삼촌이 하신 그 사람 시민 사라진다. 이게 있으면 사라지게 된다. 예, 그죠. 맞죠? 예, 예. 예, 그게 제주도 사투리라고 하는데 이제 제주 4.3 희생자 생존자이신 분이 유족이시기도 하고 남긴 이렇게 말이 너무나 이렇게 가슴에 꽂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기면 몇 장 넘기면 나오는 게 그 잠복 학살터라고 하는 잠복 학살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 전경을 그리신 건데 그 마을 전경 중에 그 한 부분이 잠복 학살터예요. 잠복 학살터라는 게 그 제주 4.3 이제 토벌대가 토벌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막 그 시체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흩어진 시체들을 유족이 와서 수습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수습하려고 하는 유족들을 기다렸다가 다시 학살한 그 다시 학살하는 그 학살하기 기다린 그 터가 잠복 학살터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이 그림책에서 처음 너무 이렇게 그 전에도 물론 알고 있었지만 너무 생생하게 실감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림과 이야기가 결합했을 때 이렇게 우리한테 힘을 가지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작가분한테도 궁금해요. 어떠한 그림 장면을 그리실 때 가장 힘드셨는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아마 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장면이 그날 그 이유가 좀 있는데 우리 조들은 음악 듣고 시 듣고 자라는 조들이에요. 그래서 음악회를 한번 했어요. 수학 전에 고생했다. 우리도 고생했고 그래서 밭에서 음악회를 했는데 여기 음악회 장면이 그날 여기 그렇게 있습니다. 노을이 예쁘게 지더라고요. 네. 노을도 예뻤고 근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김수열 선생님이 네. 거기에서 우리 농사 지으면서 느낀 이야기를 시로 낭송을 해주셨어요. 시로 여기 만든 여기 거를. 이분이 김수현 네, 시인인 네. 거죠. 네. 그래서 그 시가 주는 울림이 너무 커가지고 집에 돌아오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다 가고 나서 혼자 여기는 인가가 없기 때문에 아주 컴컴해요. 불빛도 없고 달이나 별이 총총 떠야 이렇게 살짝 보이고 저는 카메라 불빛으로 조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조의 밤의 풍경은 어떨까 있어봤거든요. 있었는데 그날 밤에 받은 인상이 너무 그 앞에 읽어주신 시랑 김수열 선생님 시랑 너무 연관이 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돌아오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저도 모르게 막 울컥하더라고요. 그 김수열 선생님 시 중에 속 가지고 남은 우리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속 가지고 남은 게 내가 되지 않을까. 속 가진 그 다음 이야기로 저는 생각했던 게 속 가지고 남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에 대한 되게 진짜 진지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그리는데 울컥울컥 했어요. 시간도 제일 많이 걸리기도 했지만 집에 와서 한참 그 밭에서 느꼈던 거나 집에 와서 또 그림 그리면서 또 정리하면서 느낀 거랑은 또 저 좋아서 정말 네. 제가 그냥 잠깐 그날이 그 부분을 읽어볼까요? 네네. 속고 돌아오는 길 김수열 우씨 뿌려 웃자란 조밭에서 수늘어 검질 메고 어르신 가르침 받들어 주먹 하나 다닐 정도로 여린조 솎아내고 돌아오는 길 한 줌씩 솎아져 산담에 널린 무더기 보다가 그날 그 미친 시절 무등이와 잠복 학살터에서 어처구니 없이 솎아져 총 맞아 죽고 죽창 맞아 죽고 불더미에 둘러싸여 숨통마저 끊긴 개발시리들이 여럿 어른거린다. 아무런 죄 없는 것들을 솎아내고 돌아오는 길. 누군가 대신 솎아져 지금 내가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에 모골이 송연해진다. 네, 이런 시입니다. 네. 그날 그 시가 그 뒤의 내용이나 저 책의 중심을 잡아주는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이렇게 쓰러진
조대들을 갖다 다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렇게 서로 기대어서 버티렴, 견디렴 이렇게 주문을 외우시는 그런 장면도 되게 인상 깊었고, 그리고 잡초가 여기 지금 그림이 이쪽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쪽에 있습니다. 저쪽 칸에 있어서 네, 저쪽 저쪽 넘어에 있군요. 잡초를 굉장히 아주 예쁘게 그리셨어요. 정말 잡초를 이렇게 예쁘게 그리신 걸 보면 지금 이 속간에는 마음이 그 그림에 깃들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없는 것들이 그냥 잡초라고 속가져서 그렇게 하여튼 이렇게 조농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린 다음에 가장 기뻤던 장면 그런 거 있을까요? 그림책의 맨 마지막에 나온 장면인데요. 맨 마지막 장면. 면지예요. 면지? 이거 여기 이 장면입니다. 여기가 맨 마지막 장면. 네. 앞에 중간에 무등야 풍경 나오는 이 장면이구나. 저 장면하고 대칭이거든요. 네네. 그게 똑같은 장면이에요. 네네. 근데 이거는 현재의 장면이고 이거는 네네. 과거의 장면인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옛날 모습을 한번 어딘가는 남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용에는 못 들어갔지만 면지에라도 넣었는데 홍춘호 삼촌이 저기 제주도에서 전시할 때 오셔가지고 이 장면을 보면서 눈물 훔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마지막 장면에 넣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과거의 장면이랑 그래서 자기 삼촌이 살았던 그 네, 시대에 네. 뭐 초가집, 우리집, 네. 담장, 네. 멀방아 그대로 있는 저거 지도 완전히 참고하면서 그린 거라 네. 자기네 집 위치도 다 얘기하시면서 아이고 이거 그려주면 난 너무 좋다 이러면서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전시 공간이 지금 이 옆에 있는 공간은 무등유화 아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이쪽 지금 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림책에 나오지 않은 그 그림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에는 무등유화에 부는 바람 내용을 연결해서 쭉 이어지고 끝이 나고요. 저 안쪽에는 제가 그동안 그렸던 사삼에 대한 작은 그림들, 큰 그림들 막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따로 공간을 뒀어요. 저 안쪽에 한 2개 정도만 얘기하고 싶은데 저기 제일 큰 그림은요. 저기가 종남마을이라고 와산리에 있는 잃어버린 마을이에요. 기회가 되신다면 뭐 꼭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가 무등야도 진짜 잃어버린 마을 중에 원형이 변하지 않은 마을 중에 하나이지만 저기는 지붕만 없지 초가집터, 변소 할 거 없이 쓰던 가마솥, 주전자, 호롱불 그대로 남아 있어요. 밖에서 보는 완벽한 숲이어서 사람들이 안에 뭐 있는지 모르니까 이때까지 버텼겠죠. 그 안에 들어가면 되게 신비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너무 예쁘기도 하고 오묘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 큰 그림을 이번 전시하면서 제주도에서 전시 준비할 때 저거를 정말 정성 들여 그렸어요. 그림책은 일단 끝이 난 상태였고 원화전 하는데 뭔가 크게 한눈에 들어오는 실풍경 같은 느낌을 하나 그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난생 처음 저렇게 큰 그림을 그려봤어요. 제가 회화 전공이 아니니까 큰 그림 그릴 날이 없는 거예요. 그려보지도 않았고 진짜 처음으로 저렇게 큰 종이에다 그림을 그려봤는데 시간은 되게 오래 걸리기도 했지만 나름 의미도 있었고 다들 그 숲의 느낌이 그대로 보인다 해서 너무 좋기도 했고요. 사실은 미술하시는 분들은 그 조각 전공자들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겁내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겁이 없으신 편인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펜도 쓰겠죠. 못 고치는데. 네, 못 고치는데 펜도 네. 바로 쓰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이따가 이쪽으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그림 하나. 그 옆에 시리즈로 2019년에 할머니 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한 5-6번 만나서 얘기를 듣고 그거를 그림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할 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연결이 안 돼가지고 하다 멈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박춘생 할머니신데 삼촌인데 4.3 때 고문 후유증으로 후유 장애를 겪으셨고 지금 그분의 이야기를 한 컷 한 컷 옮기는데 정말 그냥 그 과거를 그리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많이 눈물이 그랬거든요. 얘기 듣는 것도 힘든데 그걸 그림으로 옮기면서 내가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채록 사파처럼 그렇게 네, 일러스트처럼 그렇게 된 그리시는 거죠. 건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제주 4.3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끔찍한 학살의 현장이 있었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현장은 사진으로는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남아있을 수가 없고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그러한 끔찍하고 중요한 장면들을 살아계신 분이 살아남으신 분이 이야기 구술을 하면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시는 작업이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사실 제가 그 구술 작업을 조사위원으로서 할 때도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아팠거든요. 같이 끙끙 앓게 되는데 그거를 그림으로 살려내는 거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무등이 왓이 속한 어떤 잃어버린 마을이라고 하는데 잃어버린 마을을 이렇게 되살려서 그림을 그리시고 이야기를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떤 제주 4.3이라고 하는 게 시공간을 살려내는 거고 어떤 그때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기억을 통해서 거기 살았던 인물, 어떤 뭐 이야기, 역사 이런 것들을 되살려내는 작업인데 그거를 농사를 짓고 그림을 그리고 그걸 함께 하셨다는 게 너무나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그림책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렇고 제주가 가진 아주 특별한 어떤 생명력, 회복력 이런 것들을 다시 우리가 체험, 같이 나누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도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마을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잃어버렸지만 난 이거 꼭 잃어버렸는데 되살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는 게 있으면 혹시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누구한테 작가님이 한번 지명을 해주시면 누구한테 눈을 안 마주치네요. 저희 아까 저 식사를 같이 했던 보리에서 오신 선생님 성함이 혹시 잃어버린 소중한 것 되살리고 싶은 것이 있다. 누군가 말을 건다 그 느낌 때문에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무둥이 왓의 뜻이 왓은 물론 자갈이 많은 밭이고 무둥이는 춤추는 아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황폐한 그러니까 예쁘게 살았던 마을이 사라지고 잔돌만 많은 밭이 되어버린 거기서 아직도 춤추는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름다운 기억을 가졌던 아이가 선생님을 갈 때마다 부르고 그 부름에 응답해서 이 그림들이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역시 보리에서 오신 분답게 이렇게 동화적인 상상력을. 근데 진짜 실제로 저희가 작년 원래 농사 지으면서 느낀 건데 시내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전화해보면 무등야 동강리 쪽에 비가 안 온대요. 그러면 우리 출발해서 가서 잡초 뽑고 했던 그게 계속돼가지고 무슨 날을 잡으면 날씨가 나빴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아주 더운 날에도 이상하게 무등야새는 구름이 살짝 껴주면서 중간중간 시원하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도 농사 지으면서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조상님들이 도와준다. 천지신명이 도우신. 그 말을 진짜 믿게 되더라고요. 네. 처음에 나중에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조상님들 술 한잔 여기 술 한잔 먹고 싶으신가 보다. 그래서 도와주는 것 같다. 그 얘기를 진짜 농담 삼아 계속 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술과 떡을 만드신 거잖아요. 조농사를 지으셔서 저는
오메기 떡은 되게 좋아하는데 오메기 술을 안 먹어봤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제가 먹은 오메기 떡은 오메기 떡이 아니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요? 예. 지금은 오메기떡이 좁쌀로 만들지 않아요. 100% 거의 찹쌀이거든요. 조가 비싸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섞인 조로만 만든 게 오메기떡이었어요. 근데 좀 꺼끌꺼끌하고 고소하긴 엄청 고소한데 지금처럼 달지도 않았고 지금은 너무 달고 그때는 속에 팥소도 없었고 겉에는 팥 버무리기도 하고 안 버무리기도 하고 근데 옛날 거 먹어보니까 어린애들은 안 먹을 맛 그냥 건강한 맛 그래서 달아지나 봐요. 아유, 그러면 조농사 앞으로도 계속 지으실 건가요? 어떻게 지금 이 와서 다 수확은 했고 원래 수를 이제 곧 내릴 준비를 시작할 거고요. 네. 내년은 아마 동광 아직 뭐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동광 마을에서 조금 더 나서서 하고 싶다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작은 했어도 동광 마을에서가 이게 가지는 의미를 더 같이 느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더 잘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농사가 이렇게 힘든 농사인데도 그림책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냥 좁쌀만 맛있는데 막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이렇게 힘들고 아직 남아서 조농사 짓는 분들 되게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아까 잃어버린 것, 소중한 거 찾고 싶은 것 이런 거 물어보니까 다들 고개를 숙이시는데 그런 거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작가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예. 네, 저 오늘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선 하나는 제 질문이라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주진 기획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같이 답사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삶 안에서 이렇게 제를 드리는 어떤 그 행위가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져 있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등이와 잃어버린 마을 무등이와의 그림을 그리시고 작가님 안에서는 무엇이 발견되고 무엇이 찾아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저희 사삼미술제 워크숍을 사삼미술제만이 아니고 저는 1년 내내 사삼 언저리 그 근처에 계속 맴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는 데마다 거좀 학살터이고 찾아다니는 데가 맨 그런 데다 보니까 모든 행사든 뭐든 가게 되면 술 한 잔씩은 다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 사람들의 터든가 학살이 있었던 장소라던가 그런 데 가도 술을 한 잔 따르게 되고 그게 기본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래서 뭐 그냥 남들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공간일 수도 있는데 되게 오랫동안 그 옆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도 가볼 데가 많고 아직도 찾아봐야 할 거, 더 알아봐야 할 게 너무 많다는 걸 저는 매일매일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아까 새롭게 발견하게 된 거. 저는 제 책 그리면서 내가 농사 이야기였는데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한 거랑 시작부터 끝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게 이 추모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랑 그 다음에 그게 저희 나름대로 이게 추모의 책이 됐다는 거에 대한 그거가 되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힘들기도 하고 그런 순간도 많았지만 그게 제일 저한테 남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네. 또 다른 분들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마을뿐만 아니라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사실은 지금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러한 시점인 것 같아요. 아까 술술 공연하면서도 그 공연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추모의 의미를 지닌 행사 자체, 뭐 공연 자체, 전시 자체,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것 자체도 죄스러운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서 제가 그리고 되게 조금 또 소름 돋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게 아까 함지박, 여기 그림이 함지박 그림 저쪽에 저쪽 칸에 있나요? 예, 이렇게 보시면 함지박에 이렇게 숟갈이 156개 꽂혀져 있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동굴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의 죽은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눈알 사탕까지 그 밑에 이렇게 놓여진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숟갈이 156개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지금 현재 이태원에서 추모해야 될 사망자 수가 156명이에요. 그래서 그 156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고 제가 잠시 약간 숨이 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 잃어버린 것들,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이야기들, 기억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되살리고 되찾아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엄숙해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펜으로 이렇게 따뜻한 그림, 이렇게 따뜻한 노란색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는 농사 짓는 마음이 또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뭔가 잃어버린 것들을 놔두지 않고 과거를 현재에 되살리고, 또 사실 미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예술 작업이잖아요. 뭔가를 우리 눈앞에 되살리면 그것을 또 미래에 만들어가게 되는 그런 건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가 되게 이 잃어버린 마을 무등이 왓의 이야기 그림들을 보는 것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게 제가 찾은 거였어요. 다른 분들도 자유롭게 작가님께 질문하고 싶은 거나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홍구 선생님은 어디 가셨을까요? 한홍구 선생님, 네. 한홍구 선생님 하시고 싶은 말씀 많을 것 같은데, 네. 다른 분들 얘기를 먼저 듣고 싶으신가 봐요. 네, 다른 분들 말씀해 주세요. 작가님께 궁금한 거 있거나 아니면 이 전시회를 보고 그냥 자유로운 감상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안 해주시면 또 제가 지명에 들어갑니다. 저기 숨어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찬대 쌤 어디 가셨나요? 네, 정찬대 쌤. 네, 정찬대 쌤. 저 정찬대 쌤은요, 학살에 관해서 책을 쓰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특별히 남다른 감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공간이 지금 이 전시 공간하고 반헌법 조사 연구자들이 이제 연구하는 공간도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반헌법 팀에서 민간인 학살 조사위원으로 좀 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사무실 올 때 이 그림을 오며 가며 계속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작가님이 이거 뭐 코디네이팅하고 이렇게 전시 이게 작업하실 때 계속 봤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림 이제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봤는데, 저는 그 신목이라 그러잖아요. 풍랑 그림이 저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제주에 이제 마을이 형성이 되면 신목을 심어요. 그게 이제 풍랑이라고 해서 이제 팽나무를 심게 되는데, 그 제주에 이제 잃어버린 마을에는 그 마을은 다 없어지고 풍랑만 세워진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 이제 토벌 작전을 가게 되면은 풍랑부터 없애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신목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이제 이렇게 신성시하는 그런 나무기 때문에 그걸 파괴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풍랑의 그림이 제일 먼저 들어왔었고, 그리고 이 지금 무등이앗 지금 그림 전시를 하셨는데, 그 제주 도내 이제 100개 마을 정도가 이제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다른 마을들도 이런 작업들을 계속 이어가실 생각은 갖고 계신지도 좀 궁금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주 갔던 마을 중에 하나가 다랑시 마을이에요. 그 마을도 이제 없어진 마을인데, 제가 제주 오름 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다랑시 오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악근 다랑시 오름하고 다랑시 오름하고 가게 되면 꼭 다랑시 오름에 그
그 다랑시 마을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표지석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풍랑이 쓰러져 있어요. 나무가 파괴돼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도 그 참혹한 현장들이 있는데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다른 마을의 이런 작업들도 그 작가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 지금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한 번도 안 가볼 데도 아직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다녀도 아직도 가볼 데가 많아서 그래서 최근에 드로잉 팀을 꾸려서 그쪽으로 도는 작업을 지금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록에 갈 때마다 남겨놓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게 왜냐면 아까 말했던 다랑시 마을은 이제 그 나무의 흔적도 없고요. 그 앞으로 도로가 났어요. 큰 도로가. 2차선 버스, 관광버스 다니는 길을 내니라고 그 마을에 입구가 아예 사라졌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기록해내지 않으면 언제 그 마을이 없어질지, 언제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토벌 때는 토벌하기 전에 팽나무 없앴는데 그 토벌도 안 하는데 도로를 만드느라고 그렇게 아니 팽나무 원래 죽어 있었는데 흔적이라도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흔적조차 표지석만 남겨놓고 앞으로 길이 뻥 뚫려가지고요. 근데 곳곳에 그런 개발로 사라지는 잃어버린 마을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존하느냐, 또 어떻게 지켜내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거 그런 고민을 다들 조금씩 제주 저쪽 우리 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 고민을 다 조금씩은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잃어버렸지만 또 그렇게 없어지면 잊혀지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 근래.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또 말씀하신 잃어버리면 잊혀진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확 다가왔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세월호나 이런 잃어버린 생명들이 그대로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가 되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정말 잊혀졌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태원의 그 참사 희생자 아이들도 우리가 그냥 잃어버린 것에서 멈추면 그대로 잊혀질 것 같아요. 잃어버린 아이들을 더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무언가 해야겠다라는 느낌을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딱 떠올라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네. 말씀하실 분, 네. 또 다른 반어법 조사랑 같이 하고 계신 전명혁 박사님, 네. 네, 한 말씀 되게 해주시고요. 열심히 들으신. 네, 전명혁 박사님 그림에도 조예가 미술 감상의 조예가 그림을 좋아하지만 조예가 깊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오늘 그러니까 조농사를 짓고 이거를 이제 4.3 때 돌아가신 분들한테 바치고 올리고 그리고 또 그걸 또 그림으로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 잃어버린 그 동강 마을이 우리 기억 속에 다시 소환되고 이런 행위 자체가 너무나 참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하여튼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저기 지금 누가 말씀하시려고 지금 항상 네. 누가 말씀하시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네. 그러면 한홍구 선생님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얘기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하여튼 이제 김영학 선생님 작업 너무 뜻깊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특히 다른 것보다도 이 김 매는 장면, 저는 김을 안 맸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만호 선생님 또 조지은 선생님 매실 때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 갔는데
그 사진을 제가 유튜브에다가 쓸까 말까 하다가 안 썼는데 길바닥에 그냥 널브러져게 됐어요. 그래서 이 농사 일이 힘든데 농사 일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게 그 조농사라고 들었습니다. 그걸 그 복원을 하셔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이제 저희는 그런 작업들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 이 그림책에서 제일 좀 와닿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한마지기 하죠. 한마지기면은 그렇게 큰 농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200평인데 그게 바다처럼 넓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그 술을 빚고 그 술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눴으면 하는 욕심에서 농사 좀 크게 짓지 그러세요.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뭐 농사도 힘들지만 이 잃어버린 마을을 이렇게 찾아내서 복원하고 그것을 나누는 과정들이 참 쉽지 않은 일이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참 너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4.3이 한국 현대사에서 비극의 출발점에 가까운 지점에 있었다면 지금 그것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참담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저희 이제 평화박물관이 뒤늦게 뭐 조금 동참을 해서 같이 하게 된 게 참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고요. 또 여기 오신 분들 아마 이제 이 토크쇼 때문에 이쪽 방에 있는 작품들만 보셨을 텐데 저쪽 방에 잃어버린 집터를 그린 선생님 굉장히 큰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밤에 혼자 여기 이렇게서 야간 작업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불 켜놓고 그 앞에서 한참 멍하니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슬픈 장면인데 또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니까 참 아주 묘한 감정이 드는데요. 여러 선생님들 오셨을 때 저 안쪽에 이제 큰 그림들 또 아까 박춘생 할머니 얘기를 재현하는 과정이 이제 굉장히 힘드셨다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저런 그림을 좀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현대사에서 정말 볼 수 없는 장면들 저기 어린 소녀가 토벌대 밑에서 이제 달달 떨면서 조마조마하고 있는 장면들을 본 게 정말 많은 얘기거리가 있는데 실제 사진에서는 없거든요. 사진에서 없는 부분들을 저렇게 재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고 그런 작업을 어떻게 좀 같이 앞으로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또 다른 분, 네, 또 아까 누가 정찬태 쌤이 누가 말씀했으면 좋겠다고 마이크를. 정진태 쌤 어디 계세요? 정진태 쌤 정말 숨어 계시는군요. 네, 정진태 쌤 한 말씀 해주세요. 숨없습니다. 그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이 그림 중에 어느 그림이 제일 정말 이렇게 마음에 꽂히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를 돌아보시면요, 뒤 돌아보시면 아까 저희 관장님 말씀하신 불 속에 술 새덩어리 왼쪽에 불에 술 새덩어리 넣는 장면이 있고요. 술 담그는 장면도 있고, 더 왼쪽에 보면 거기 눈 내린 마을 풍경이죠. 아니, 굴 위에 풍경이에요. 굴 위로 눈이 쌓인 거예요. 굴 위로 눈이 쌓인 풍경입니다. 네, 눈 쌓인 풍경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이 북토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찬찬히 보시면 또 다른 느낌으로 정말 잃어버린 것들을 되살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야기들이 잊혀지면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되살리는 공간에 있다는 것이 되게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김영하 작가님 다음 그림책이나 아니면 다음 작업 구상이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 올해는 정말 펜으로만 시일 작업도 많이 안 했고 펜으로만 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펜 작업에 조금 더 집중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은 그림만 그리다가 큰 그림 그려보니까 큰 그림이 주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작은 종이에 그리다가
여기 와서 막 벽에도 그리고 막 이래 봤더니 그 느낌이 좋아서 아마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고 다른 내용일 수도 있고 뭐 주제는 정하지 않았지만 전시장 임대해서 벽에다 그리는 작업을 벽화작을 파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너무 해보면 아까운데. 어떨까 하는 생각을 네, 벽화작을 해봅니다.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는 안 네. 남겨도 좋으니까 해서 뭐 기록으로 남겨서 그리고 있는 걸 찍든가 네, 감상자의 입장에서 강추드리고 싶은. 그리는 것도 그냥 공개하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저희 하네요. 스페이스 9가 그 첫 예, 그 첫걸음이 된 것 같아서. 그림책은 하나 지금 구상 중인 게 있고 출판사랑 지금 얘기 중인 게 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준비한 이야기는 다 그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그 아쉽다, 내가 지금 속에 담아놓은 이야기나 질문이 있는데 하고 싶다. 저기 이 전시의 기획자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네. 지금 바쁘게, 네, 별로 바쁘게 사라졌다, 나타났다. 작가분이 워낙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특별히 없고요. 책을 많이 좀 사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전시장이라는 게 보여드리는 장소기도 하지만 이렇게 공유하는 장소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학생들이나 혹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또 김영하 작가가 하고 싶으셨던 것처럼 뭔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제주도에서는 사실 4.3하고 관련된 전시들이 많거든요. 4월 달만 되면 이제 작가들이 대부분 작품도 하고 계속 발표도 하고 그런데 서울에서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선물하기 참 딱 좋은 그림책이고요. 예, 선물하기 딱 좋은 그림책이고, 사실 여기가 이 전시가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전시인데 접근성이 떨어져서 좀 멀리까지 여러분들 여기 와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려요.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제주에서 이렇게 이제 과거를 되살리고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용감하게 작업하고 계신 것들을 저희도 감염돼서 예, 좋은 힘을 받아서 시도해보고 실천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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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 두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